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시원 구석구석을 채웁니다. 두 평 남짓한 좁은 방 안 김태성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준비해온 대기업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손가락 끝에 검은 구두약을 묻히고 낡은 구두를 닦아내는 태성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28년 인생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하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하는데. 태성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방 한쪽에 쌓인 책들과 노트, 수없이 많은 밑줄과 메모가 그의 노력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태성에게 이 면접은 단순한 취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 아닌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기회였죠. 김태성, 너는 할 수 있어. 거울 속 자신을 향해 말하는 태성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 사람의 콧소리 소리가 그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어요. 태성은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지갑을 열어 마지막 남은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를 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정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다림질한 흔적이 역력했죠. 창밖으로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8시 30분. 면접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태성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늘 그랬듯이 일찍 도착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었거든요. 태성은 낡은 우산을 집어들고 방을 나섰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고시원 입구를 나서자 비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태성은 우산을 펼쳐들었지만 거센 바람에 빗줄기는 비스듬히 그의 구두를 적셨어요. 태성은 움찔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구두가 젖는 것쯤이야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늘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준비해 왔는지 그 희생이 물에 젖은 구두보다 훨씬 크니까요. 10년 전 18살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을 때 태성에게 있었던 것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막연한 불안감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었죠. 보육원 원장님의 작별 인사와 함께 받은 봉투 속에는 30만 원이 전부였어요. 태성은 그 돈으로 이 고시원의 첫 달 방값을 냈고 남은 돈으로는 이틀 동안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형,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이야. 고시원을 나서던 태성에게 옆방에 사는 대학생 현우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성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같은 고시원에 산 지 3년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종종 서로를 도왔죠. 고마워. 너도 오늘 시험 잘 봐.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태성의 머릿속은 이미 면접장에 가 있었습니다. 자기소개부터 예상 질문까지 100번도 넘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했던 모든 상황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태성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원자 김태성입니다. 귀사해. 태성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준비해온 자기소개서를 마지막으로 훑어보았습니다. 15번째 회사 면접이었죠. 그동안 14번의 탈락 통보를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 아이가 아닌 당당한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태성의 머릿속에 문득 홍 선생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유일하게 태성을 믿어주던 선생님이었죠. 태성아, 너는 특별해. 내 마음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 그 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특별하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요. 버스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시간에 쫓기지는 않을 것 같았죠. 버스에 오르며 태성은 자신의 이력서가 담긴 서류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라 그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오늘만큼은 운이 따라주길. 태성은 버스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비에 젖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흘러갔어요.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 중 하나가 되기 위해 오늘도 태성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었습니다. 빗물처럼 흐르는 시간 속에서 태성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폭우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태성은 회사가 위치한 빌딩까지 걸어가야 했어요. 우산을 단단히 쥐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던 태성의 시선에 길모퉁이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비닐 우산 하나로는 도저히 비를 피할 수 없어 보였죠. 괜찮으실까? 태성은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시간 여유가 있었죠. 그러나 면접 전 옷이 더 젖을 수 있다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태성은 망설였어요. 그때 노인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 쓰러졌고 리어카가 기울어지며 안에 담긴 박스들이 젖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잖아. 다른 한편으로는 저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 하는 양심의 소리가 들렸죠. 태성은 보육원에서 배운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시절, 자신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었죠. 태성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성은 우산을 노인 쪽으로 기울이며 리어카를 바로 세웠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그 눈빛은 초라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노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힘든 노동을 해온 흔적이었죠. 태성은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어디까지 가실 건지. 노인은 태성을 잠시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 끝까지만 가면 돼.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의 정장 바지는 완전히 젖었고 구두도 물에 푹 잠겼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리어카를 끌며 태성은 노인과 함께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죠. 빗물이 태성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리어카 안에는 노인이 모아온 폐지와 빈 병들이 가득했어요. 한평생 재활용품을 모으며 살아온 노인의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젊은이가 웬일인가? 면접인가? 노인이 태성의 정장 차림을 눈여겨보며 물었습니다. 태성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네, 대기업 면접이 있어서요. 노인은 태성의 젖은 옷차림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 젖었는데 괜찮겠나? 태성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비가 그칠 것 같지 않으니까요. 노인은 태성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렇게 도와주면 뭐 남는 거 있나? 갑작스러운 노인의 질문에 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보육원에서 누군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의 그 따뜻함,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이유죠. 다른 이유가 필요할까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노인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소리는 따뜻했고 비 내리는 축축한 공기를 뚫고 태성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가 있다니. 노인은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태성은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묘한 감정이었죠. 골목을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은 간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짧게 들려주었고 노인은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노인의 눈빛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태성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골목 끝에 도착하자 노인은 태성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오늘 면접 잘 되길 바라네.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태성은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회사 빌딩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구두에서는 촉촉 물소리가 났고 바지는 무릎까지 젖어 있었죠.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하루는 뭔가 좋은 일을 했어. 태성은 중얼거리며 회사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은 비에 젖어 더욱 차갑고 위압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태성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 만남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 태성은 빌딩 로비에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물기 때문에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조심스레 걸으며 태성은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어요. 젖은 옷과 구두가 눈에 띄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더욱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노인을 도운 행동이 그에게 이상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 같았습니다. 면접장 앞 복도에는 이미 여러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멀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태성이 젖은 구두를 끌며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의아함과 동정, 그리고 일부는 살짝 비웃음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한 지원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태성의 귀에 들렸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온 거지? 면접인 것도 모르나? 태성은 그 소리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빈자리에 앉았어요. 태성은 자리에 앉은 후에야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두는 완전히 젖어 윤기가 사라졌고 바지는 무릎 아래로 물이 배어 어두운 색으로 변해 있었죠. 넥타이도 약간 젖어 있었고 정장 상의도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손수건을 꺼내 최대한 물기를 닦아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주변의 지원자들은 끊임없이 자기소개서를 중얼거리거나 스마트폰으로 회사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어요. 태성도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자기소개서를 꺼내 마지막으로 훑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약간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아. 내용은 이미 다 외우고 있으니까. 태성은 자신을 다독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면접을 위해 밤새워 준비한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보육원에서의 경험, 검정고시 합격, 자격증 취득 과정, 아르바이트 경험. 모두 그의 인생을 구성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지원자가 불쑥 말을 걸어왔어요. 비가 많이 오나 보네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침부터 폭우가 내리더라고요. 혹시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저는 서강대 경영학과예요.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은 항상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은 안 나왔어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태성이 예상했던 그 표정 약간의 동정과 우월감이 섞이니 나타났어요. 태성은 이미 그런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죠. 다음 김태성 씨. 태성의 이름이 불리자 주변의 시선이 다시 한번 그에게 쏠렸습니다. 태성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일어섰어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면접실로 들어서는 순간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면접실 안에는 긴 테이블 뒤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 중앙에 앉은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달리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성을 주시하고 있었죠. 김태성 씨, 저는 인사팀 책임자 서진우입니다. 중앙에 앉은 면접관이 태성의 상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만이 깔려 있었어요. 지금 이 꼴로 면접 보겠다는 겁니까? 순간 면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태성의 젖은 모습을 확인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성은 긴장했지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접장으로 오는 길에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도와드리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면접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우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잠시 태성을 바라보더니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김태성 씨, 학력란이 비어 있군요. 그리고 경력도 아르바이트뿐입니까?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육원에서 자라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따로 대학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격증은 모두 취득했고 관련 업무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태성의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출렁였지만 그는 표정을 단단히 지켰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져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꿀 기회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진우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고의 인재만을 뽑습니다. 김태성 씨가 생각하는 자신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태성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준비했던 답변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순간 그는 자신의 가장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가 원하는 것을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을 다합니다. 짧은 만남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서진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와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진심이라는 것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성은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회사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서진우는 태성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러나 곧 다시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김태성 씨, 우리 회사에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지원합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당신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태성을 정면으로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성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학벌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실제 업무에서의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도전 정신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스스로 공부하며 필요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끈기와 적응력이 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약 30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도 차례로 질문을 던졌고 태성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그의 옷은 점점 말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면접실 구석에는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태성이 리어카를 밀어주었던 그 노인이었죠. 이만수. 그는 면접 과정을 지켜보며 작은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접관들도 이만수의 존재를 의식하는 듯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그곳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죠. 태성은 면접을 이어가는 동안 문득 그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태성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다시 면접관들의 질문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그 노인이 여기에? 이만수는 조용히 태성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온 그였기에 태성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리어카를 밀어줄 때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면접장에서의 모습이 일치했기 때문이죠. 이만수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그가 아무것도 없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모습, 리어카로 폐지를 모으며 초기 자금을 마련하던 시절, 그리고 폭우 속에서 쓰러졌을 때 손을 내밀어준 청년의 모습, 그 청년이 이만수의 첫 직원이 되었고 결국 회사를 함께 일구어 나갔었죠. 김태성 씨,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회사에 들어온다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서진우의 질문에 태성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느껴왔던 그 마음, 보육원에서 함께 자라며 배운 것들을 떠올렸어요. 그의 대답은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기술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성의 대답이 끝나자 면접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우는 다른 면접관들과 잠시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태성은 공손히 인사를 하고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노인의 존재가 계속 신경 쓰였죠. 한편 면접실 안에서는 이만수가 여전히 조용히 앉아 다음 지원자의 면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메모지에 간단한 기호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각 지원자마다의 평가였습니다. 다음은 박준영 씨입니다. 새로운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그는 입실하자마자 면접관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박준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면접이 시작되었고 박준영은 유창한 말솜씨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완벽했고 준비가 철저했어요. 서진우를 비롯한 면접관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해외 인턴십 경험도 있으며 학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귀사의 비전과 제 역량이 완벽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영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만수의 표정은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무언가 불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면접이 계속되면서 박준영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어기업은 복지가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야근이 많다고 들었고 비기업은 성장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비해 귀사는 이만수는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다른 회사를 깎아내리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면접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이만수는 각 지원자들의 반응과 태도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어떤 지원자들은 자신의 성취를 과장했고 어떤 지원자들은 면접관들의 표정을 살피며 그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답변을 조율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만수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태성은 다른 지원자들이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정장과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태성과는 대조적이었어요. 태성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의 옷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면접 어땠어요? 옆자리에 앉은 지원자가 태성에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지원자는 태성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면접 후에 자신의 실수를 곱씹거나 더 잘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후회하기 마련이었으니까요. 태성의 담담함이 색달라 보였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은 대기실에 모여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성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대보다는 체념이 컸어요. 자신의 모습과 배경을 생각하면 합격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으니까요. 태성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보다는 덜했지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어요. 그는 문득 노인과 함께 리어카를 밀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왠지 모를 편안함과 따뜻함이 느껴졌던 그 순간. 그리고 면접실에서 보았던 그 노인의 모습. 두 가지가 연결되지 않았지만 태성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기실의 다른 지원자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긴장을 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어떤 이는 계속해서 면접 때 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박준영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다른 지원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거의 확실히 합격일 것 같아. 면접관들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 박준영의 말에 몇몇 지원자들은 부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성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들어와 발표를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이만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허름한 옷이 아닌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수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와 모든 지원자들을 바라보았죠. 제 이름은 이만수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순간 대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충격으로 물들었어요. 박준영의 자신감 넘치던 얼굴도 순간 굳어졌습니다. 특히 서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만수를 향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만수는 손을 들어 서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자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오늘 진짜 면접은 방금 전이 아니라 그 전에 끝났습니다. 지원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태성은 의아한 표정으로 이만수를 바라보았죠. 이만수는 태성과 잠시 눈을 마주친 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빌딩 주변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폭우 속에서 누가 저를 도와줄지, 누가 그냥 지나칠지. 그것이 진짜 면접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서야 아침에 만났던 노인과 면접장에 있던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대기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이만수의 말이 이어졌어요. 우리 회사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스펙이나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성입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회사가 찾는 인재입니다. 이만수의 시선이 태성에게 향했습니다. 태성은 그 시선을 느끼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원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만수의 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어요. 분명 많은 이들이 리어카를 끄는 노인을 보았을 테지만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실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지원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태성 앞에 멈춰 섰어요. 태성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만수는 태성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태성 씨, 당신이 오늘의 합격자입니다.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놀라움과 불만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특히 박준영을 비롯한 화려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서울대 출신의 해외 인턴십 경험도 있고 박준영이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만수는 그를 향해 단호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박준영 씨, 학벌과 경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인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를 비웃었습니다. 박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태성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서진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만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김태성 씨는 필요한 자격 요건을. 이만수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서진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서진우 씨,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스펙입니까? 아니면 인간성입니까? 서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졌죠.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만수는 다시 태성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이만수는 모든 지원자들을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원자들이 하나둘 대기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몇몇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특히 한 여성 지원자는 이만수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노인분을 보긴 했는데 면접에 늦을까봐 지나쳤습니다. 오늘 제가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만수는 그녀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보세요. 여성 지원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대기실에는 태성, 서진우, 그리고 이만수만 남았어요. 이만수는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두 분, 제 사무실로 올라오세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빌딩 최상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태성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고, 서진우는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만수만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만수는 태성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30년 전 우리 회사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태성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이만수가 작은 사무실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젊은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한준입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구원자이자 우리 회사의 첫 직원이죠. 이만수의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대신 책과 오래된 사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죠. 이만수는 태성과 서진우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자신의 비서를 불렀습니다. 준비해 놓은 영상을 보여주세요. 비서가 벽면 스크린을 켰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30년 전의 이만수가 등장했어요. 젊은 이만수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곧 회사다. 나는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젊은 이만수가 회사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공간으로 옮겨가는 모습,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장면, 그리고 첫 수출 계약을 맺고 기뻐하는 모습 등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이만수가 폭우 속에서 리어카를 끌다가 쓰러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나쳤고 결국 한 젊은이가 그를 도와주었죠. 그 젊은이가 바로 이한준이었습니다. 전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저를 도와준 후 저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그는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고 우리 회사의 첫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제 오른팔이 되었죠. 영상이 끝나고 이만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리어카로 폐지를 모으며 회사 설립 자금을 마련했죠. 그때 저를 도와준 이한준 부장은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분 덕분에 이 회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태성은 영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만수의 이야기가 자신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고난 속에서 시작한 삶,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변화하는 순간. 그것은 마치 운명 같았습니다. 이만수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년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 회사의 채용 방식이 변했더군요. 스펙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는 서진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만수는 서진우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우 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근본 가치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만수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강도는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고 잔잔한 비만 남은 것처럼 말이죠. 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다시 한번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아무도 단 한 명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점점 차가워졌고요. 이만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그 안에는 이미 고인이 된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하지만 10년 전 그 사건 이후 저는 점점 더 냉소적이 되었어요. 회사도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아내가 원하던 회사의 모습과는 멀어졌습니다. 이만수는 태성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태성 씨, 당신이 리어카를 밀어주었을 때 저는 그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태성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만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저는 오늘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30년 전에 이한준처럼 말이죠. 이만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 보자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당신을 만났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고시원에서 출발했던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태성은 문득 자신이 홍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어요. 태성아, 너는 특별해. 내 마음이 다른 아이들과 달라. 혹시 그 특별함이란 이런 것이었을까요? 이만수는 서진우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진우 씨,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태성 씨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만수와 태성만이 남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성 씨, 자네 덕분에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게 됐어. 회사를 자네 같은 사람들로 채우는 게 내 마지막 소망일세. 태성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보육원 출신의 그가 이렇게 대기업의 창업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만수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네. 단순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인재 발굴팀에 합류해 주었으면 해. 진정한 인재를 찾는 일을 함께 하자고. 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어요. 자신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태성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회장님, 제가 이 회사를 감당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런 배경도 경험도 없습니다. 태성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두려움까지. 자신이 꿈꾸던 것보다 훨씬 큰 기회가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그에게 자격이라는 단어는 항상 무거운 의미를 지녔습니다. 사회가 늘 그에게 요구하던 그 자격. 그것이 태성을 계속 따라다녔죠. 이만수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자격이라. 자네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보고 리어카를 밀어준 그 순간 자네는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갖춘 거야. 학벌이나 경력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하네. 이만수의 말은 태성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열등감을 느꼈던 모든 순간들, 자신의 배경 때문에 주눅 들었던 모든 시간들. 하지만 지금 이만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갑자기 그런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을지. 이만수는 태성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습니다. 걱정 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옆에서 도울 테니. 중요한 건 자네가 가진 그 진심이야.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도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기다려 주었죠. 회장님, 만약 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만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비는 이제 거의 그쳐가고 있었고 희미한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는 나와 함께 회사의 채용 방식을 바꿔나갈 거야. 단순히 서류와 면접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성을 보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일을 맡게 될 거야. 이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더 기계적이 되어갔어.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하게 된 거지.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사의 모습일까? 내가 처음 꿈꾸던 회사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 자네와 함께 그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네. 태성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만수가 말하는 비전은 분명 매력적이었어요. 사람 중심의 회사,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성장하는 곳. 그것은 태성이 항상 꿈꾸던 이상적인 직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태성은 느꼈어요. 이만수가 덧붙였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야. 서진우 같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을 테고 기존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니까. 하지만 나는 자네를 믿네.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기회의 중요성. 회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만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태성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태성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자네의 선택을 기쁘게 생각하네.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자고.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게. 태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만수는 문을 열고 서진우를 불렀어요. 서진우는 불안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우 씨, 김태성 씨가 우리 인재 발굴팀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서진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반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만수의 결정을 존중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어요. 이만수는 태성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네라고 말한 뒤 서진우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아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벼움과 희망이 담긴 걸음걸이였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태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회사 빌딩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예전에 그와는 달랐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그때와 같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성의 책상에는 인재 발굴팀 김태성이라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그를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성의 진정성과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가 새롭게 도입한 채용 방식은 회사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태성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태성의 팀원 중 한 명인 미영이 커피를 들고 인사했습니다. 태성은 미소로 답했어요. 네, 오늘 첫 프로젝트 결과 발표가 있어서요. 준비를 좀 더 해둬야 할 것 같아서 일찍 왔습니다. 태성은 인재 발굴팀의 일원으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예전에 리어카를 끌었던 그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선택이었어요. 자신의 시작을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의식 같은 것이었죠. 그 골목길은 태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으니까요. 태성은 석 달 동안 자신만의 채용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진심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 프로그램은 지원자들의 스펙보다는 인간성과 진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 발표가 오늘이었고 이만수를 비롯한 회사의 모든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태성 씨, 회의실 준비 다 됐어요. 이만수 회장님도 이미 도착하셨대요. 미영의 말에 태성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에 가까웠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태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성은 모든 임원들에게 인사를 한 후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 발굴팀 김태성입니다. 오늘 진심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태성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자들의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이력서나 면접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인간성을 발견하기 위한 여러 테스트와 상황들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발굴된 인재들이 기존 채용 방식으로는 절대 발견되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학벌이나 경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들의 진정성과 열정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태성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만수가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보탰습니다. 태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태성 씨, 훌륭합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네요. 이만수의 칭찬에 태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신뢰 덕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태성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만수에게 받은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태성이 리어카를 밀어주던 날 몰래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만수는 그 사진을 태성에게 주며 말했었죠. 자네의 진심이 담긴 순간을 잊지 말게. 이날도 태성은 아침과 마찬가지로 퇴근길에 그 골목길을 지나갔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때 태성은 한 청년이 비에 젖은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종이봉투에서는 이력서로 보이는 서류들이 빗물에 젖고 있었어요. 태성은 망설임 없이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우산을 청년 쪽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태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력서네요. 면접 보러 가시는 길인가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다 젖어버려서. 태성은 청년의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요? 청년이 회사 이름을 말하자 태성은 웃음을 지었어요. 바로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명함을 건넸어요. 제가 그곳 인재 발굴팀에 있습니다. 함께 가시죠. 서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새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우산을 나누어 주며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가을비가 내리는 골목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천천히 회사를 향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태성은 청년을 인사팀에 소개하고 면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만수였어요. 그는 태성의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으며 물었죠. 오늘도 누군가를 도와주었나 보군. 태성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방식대로요. 이만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군. 어떤가? 후회는 없나?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매일이 새로운 배움의 연속입니다. 특히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심은 옷에 묻은 물보다 훨씬 오래 남는 것이지. 자네가 그날 보여준 진심이 지금의 자네를 만들었네. 태성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바라보았어요. 리어카를 끌던 이만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작게 글씨가 적혀 있었죠. 사람이 곧 회사다. 진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태성은 그 글귀를 매일 아침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꾼 철학이 되었어요. 태성은 이만수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앞으로도 이 철학을 지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자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진심이 피어날 테니. 두 사람은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며칠 후 태성이 도와주었던 그 청년이 인재 발굴팀의 진심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태성은 그 청년을 자신의 팀에 배치했어요. 그렇게 태성은 자신이 받은 기회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만수는 이 모든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가 30년 전 꿈꾸던 회사의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진정성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회사. 태성은 매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 창을 통해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던 시절 좁은 창문으로 바라보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진심을 간직한 채 태성은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눈,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용기.
그것이 바로 리어카를 민손이 전해준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이제 태성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만드는 파문처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사람이 곧 회사다. 진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 이 문장은 이제 회사의 로비에 크게 새겨져 모든 직원과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매일 그 문장을 보며 자신의 시작을 기억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태성은 자신의 새로운 여정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리어카를 민 그 손이 이제는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밀어주는 손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